안녕하세요, 힐링스역입니다. 자, 오늘은 초급반 평형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번 회원님 출발했습니다. 평형 팔동작 글라이딩과 이 발차기가 함께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엇박자로 가야 되거든요. 자, 팔이 먼저 나가고 다음 킥을 차줘야 추진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중반 이후 발차기 물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발가락이 양옆을 바라봐야 돌리면서 물이 잡히는데 뒤를 바라보니 저변킥 비슷하게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발가락이 옆을 봐야 됩니다. 자, 2번 회원님 출발했습니다. 자, 힘있게 물을 잡아 상체를 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타이밍도 좋습니다. 팔을 길게 찌르고 그 다음 평형킥을 차는 모습.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머리가 들어갈 때 멀리 있는 바닥을 볼 정도 숙여줘야 두 다리가 모아지면서 추진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회원님 출발했습니다. 자, 팔을 모으는 위치가 너무 위에 있습니다. 모을 때 아래에 있는 물을 끌고 모아 상체를 올려야 되는데 위에서 물을 잡다 보니 상체가 못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팔과 다리의 박자가 너무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엇박자, 이 엇박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글라이딩 할 때 팔이 물 밖으로 살짝 나오는 모습이죠. 이러면 물의 저항을 그대로 받습니다. 4번 회원님, 와우, 오늘의 베스트 자세입니다. 축하합니다. 첫 번째, 팔을 쭉 뻗고 그 다음에 킥이 나온다. 이 엇박자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네요. 두 번째, 올라올 때는 정면을 바라보고 내려갈 때는 정확하게 멀리 있는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45도 각대의 상체를 세움. 이 정도 상체를 세워야 긴 글라이딩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고 있습니다. 자, 5번 회원님, 자, 힘있게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형킥 이후에 다리를 더 모아야 됩니다. 지금 다리가 벌어져 있죠. 두 번째, 이 글라이딩 할 때 팔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그리고 엇박자를 해야 추진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같이 가는 모습이죠. 자, 6번 회원님, 자, 평형킥 이후 두 다리 모아주는 동작은 좋습니다. 물을 모아주는 과정에서 팔꿈치 위치를 보면 몸통 뒤로까지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물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몸 앞에서 하트 모양을 그린 뒤에 반으로 쪼개야 한다는 상상을 그려야 됩니다. 마지막 글라이딩 할 때 손 간격을 조금 더 좁혔으면 좋겠네요. 자, 7번 회원님, 평형킥 좋습니다. 지금 보면 팔을 모으고 쭉 뻗는 글라이딩도 너무 좋고요. 여유 있는 측면에서는 아주 베리굿입니다. 향후 속도를 낼 때 팔 간격을 조금 더 좁히고 상체를 세운다면 훨씬 좋아질 듯 합니다. 지금은 상체가 조금 낮네요. 자, 8번 회원님, 8번 회원님은 단순히 킥만 잡고 평형킥을 하는 것보다 팔과 다리를 함께 할 때 안정감이 드는 모습입니다. 팔의 추진력으로 다리가 잘 버텨주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죠. 상체 잘 올라가고 있고 팔 글라이딩만 조금만 더 길면 좋겠습니다. 자, 글라이딩 이후 평형킥은 좋습니다. 확실히 팔 나오고 나서 다리 킥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아이고, 그런데 왜 뒤에 자유형 발차기를 할까요? 자, 9번 회원님, 이게 뭔가요? 평형킥을 할 때 엉덩이가 올라가는 것은 허리에 힘을 줬다는 증거입니다. 자, 의도적으로 상체를 세워 다리를 살짝 가라앉힌 뒤에 글라이딩 할 때 허리 개입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머리가 물에 들어가면서 엉덩이가 이 올라가는 순간에
저항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 어떻게 하면 이 엉덩이를 가라앉히고 갈 수가 있을까요? 고민해 봅시다. 10번 회원님 출발했습니다. 자, 엇박자 못 쓰면 좋습니다. 팔 나가고 나서 평영 킥. 마지막 글라이딩 할 때 이 팔꿈치가 굽어지면 저항이 만들어집니다. 팔꿈치를 조금 더 펴주세요. 그리고 이 킥을 차는 순간 엉덩이가 살짝 지금 수면 위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체를 세워 굽어서 찰 때는 다리가 물속에 있을 것, 차고 난 뒤에 다리가 모아진 상황에서는 살짝 떠야 됩니다. 이미 굽어져 있는 상에 엉덩이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11번 회원님. 자, 평영킥을 찰 때는 뒤에 엄청 물을 튀기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물 먹겠는데요. 이 다리가 옆면이 아닌 발등으로 막고 있으며 구부리는 순간에 다리가 물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몸 앞에서 물을 잡는 면적이 좁고 글라이딩 시 손이 물 밖으로 나오고 있죠. 킥판을 잡고 평영킥에는 문제가 없지만 팔이 개입되는 순간에 자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안정된 평영킥이 나와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2번 회원님. 평영은 킥에서 불안정한 자세가 보이는 순간에 팔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세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유형은 70에서 80%가 팔에서 추진력이 나오지만 평영은 다리에서 70에서 80% 추진력이 나오기에 킥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보면 다리가 하나, 둘, 셋, 네 번. 아이고, 네 번이 안 되네요. 아직은 이 평영킥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번을 못 찼어요, 평영킥을. 자, 13번 회원님. 자, 13번 회원님부터는 자유형합니다. 다리가 벌어지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른발 왼발을 순서대로 쳐야 되는데 도중에 안 차는 발이 나오고 있어요. 다리 폭이 굉장히 좁아서 사실상 다리 측면에서는 추진력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팔 힘과 어깨 유연성이 좋아서 앞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향후 킥판 없이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차기를 기본적으로 차주셔야 됩니다. 자, 14번 회원님. 현재 수영 4일차. 머리를 더 집어넣어야 몸이 일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귀가 물속에 잠길 정도로 머리를 넣어야 다리가 편하게 들 수 있습니다. 호흡을 내뱉고 마시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발차기 폭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보다 더 크게 위아래로 차주세요. 15번 회원님. 자, 머리를 물속에 넣으니 이렇게 몸이 일직선 형태에서 유지가 됩니다. 아쉬운 것은 시선이 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 봐야 됩니다. 우측을 바라보면 좋겠으며 머리를 살짝 드는 모습이 인상이 깊네요. 입술 부분까지 물에 닿으며 이동하니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잘 가고 있습니다. 16번 회원님. 마지막 주자. 자, 현재 수영 한 달 차. 초기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꾸준한 반복학습을 통해 많이 극복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킥판을 놓는 경우 몸이 경직이 되며 5에서 7의 팔을 접고 멈추는 현상이 발생되죠. 주변이 안전하다는 인식과 우리 몸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오늘의 평영 결론 3가지를 내봤습니다. 첫 번째, 평영에서는 평영킥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 킥판 잡고는 평영 발차기는 잘 되지만 팔 동작만 들어가면 발차기가 안 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평영 발차기를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 추측이 됩니다. 평영 발차기의 추진력으로 팔 동작을 살짝 넣는 순간 상체 올리기도 쉽고 글라이딩도 길어지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몸이 일정 이상의 속도가 나와야 다른 응용 동작을 해도 자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죠.
두 번째, 시선 처리. 평형은 자유형처럼 옆이 아닌 앞과 아래만 보면 되기에 시선 처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유를 가진다고 머리를 숙여 할 타이밍에 앞을 쳐다보고 있으면 최종 글라이딩 할 때 다리가 가라앉습니다. 구부리는 동작은 물속 안에서 이루어지고 다리를 붙이는 동작에서는 떠야 우리 평형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골 조심. 평형을 오래 하면 무릎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억지로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을 하지 말고 다른 영법으로 바꿔 우리는 무릎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고관절이 유연하고 무릎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평형이 아주 쉬운 동작이지만 유연성이 떨어지고 무릎이 수시로 아픈 사람에게는 최악의 영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평형을 할 때 관절에 무리가 오는 순간 강사에게 평형을 대체하는 영법이나 평형을 뛰어넘어 저병을 들어가면 안 되는지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중하기에 항상 다치지 않고 즐거운 수영이 되어야 합니다. 힐링 수영은 여러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